안녕하세요.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손 흔드는 거 보이시나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포스푸드 케어입니다. 12월 5일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일이 인사를 못해도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 포스푸드 케어 라이브 방송을 쭉 보신 분들은 이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구나 하고 아실 텐데요. 근데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곳은 어떤 곳인지 잠깐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푸드 케어는 네이버 쇼핑, 네이버 스토어 저희 상호 이름입니다. 포스푸드 케어. 그곳에서는 우리들의 먹거리와 식물을 키우는 데 필요한 농자재, 살균, 소독제를 판매하고 있고요. 프로폴리스를 원재로 한 프로폴리스 치약, 화장품 등 농업에 사용할 수 있는 프로폴리탄, 또 CLO2, 이산화염소 산소계 등 이런 살균과 소독제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표고버섯 키트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오늘 잠깐만 앞에 보이는 이 소월송곡 표고버섯 키트에 대해 가지고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다른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월송곡 표고버섯은 톱밥으로 만든 배지 키트에다가 표고버섯을 종균을 배양해서 이렇게 가정에서 도시에서도 물을 뿌려가면서 키울 수 있는 버섯 재배 키트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24시간 물에 침종을 해서 24시간 후에 건져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반에다 놓고 하루에 물을 5번 이상씩 이렇게 물을 스프레이로 뿌려주면서 키운 것이 오늘 9일차입니다. 오늘 9일차인데 다른 때보다 저희가 이 방안 텃밭에다가 온도를 다른 식물 온도에다 맞춰 가지고 이렇게 저온으로 좀 키우다 보니까 버섯이 크는 속도가 많이 느렸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은 평상시 방안 온도가 25도 내외가 정도 된다면 버섯이 벌써 이보다 더 크게 자랐어야 되는데 실내 온도가 17도까지 내려가도록 이렇게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이 버섯이 조금 느리게 이렇게 크는 것 같습니다. 뭐 또 늦게 크면 늦게 크는 대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온도가 좀 낮으니까 다른 버섯들이 따라 계속 쭉 나와야 되는데 쭉 나오지를 못하고 해가지고 이번에는 작게 나온, 여기 보통 키트 하나에 보통 8개에서 10개, 7개에서 10개 미만 정도 사이를 두고 이렇게 소금을 다 해주는데, 이번에는 늦게 나온 것은 다 따버리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것만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빨리 큰 것은 이 정도 하면 벌써 같은데 했는데 이렇게 컸습니다. 버섯이 나중에 이런 것들이 한 8개, 10개씩 이 하나에 쭉 달려놓으면 정말 기물처럼 보기가 좋고 힐링이 됩니다. 반려식물이 충분히 됩니다.
이 아이들에게도 교육용으로 학습 체험, 교육용으로도 아주 요즘 인기가 있고요. 아이들 정서에도 이런 걸 하나를 키우면은 정말 좋습니다. 집에서 한번 이런 것을 구매를 해놓고 한번 이게 키트 2개가 한 조인데 2개를 설명서대로만 따라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키운다면은 이걸 가지고 뭐 3번까지가 재배가 가능한데요. 한 번 재배할 때마다 한 25일에서 한 달 정도, 30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한 2주 정도는 키워가지고 수확을 하고 또 10일 정도는 바짝 건조를 했다가 이제 다음에 또 1, 2차처럼 물에다 24시간 담가가지고 이 배지 키트가 물에 푹 이렇게 담가져야 수분이 많아져야 이제 버섯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 물 위에서 그냥 뿌려가지고는 물이 안으로 스며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물에다가 24시간 침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나오면은 3회까지 이렇게 재배가 가능한 그런 버섯 키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지금 아파트 3층인데요. 3층의 바깥쪽에는 그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바깥쪽에 그 보이는 앞쪽에는 그 화단이 돼 있어가지고, 화단에다가 봄엔 봄부터 11월 초까지는 이 안에 들여놓은 이런 식물들을 바깥에서 관리를 하면서 관리를 했습니다. 버섯 키트는 밖에서 재배가 불가하고 햇볕을 싫어하기 때문에요. 습도나 이렇게 여름철은 온도가 또 바깥쪽에는 맞지를 않죠. 25도 이상 되면 버섯이 성장이 멈추거나 버섯 종균이 잘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25도 미만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실내에 에어컨 가동이 여름철 같은 경우는 에어컨 가동을 시키는 어떤 그런 공간 같으면은 여름 재배도 가능합니다. 그 겨울철에는 보통 난방을 해서 하기 때문에 온도를 얼마든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 이런 버섯 키트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제가 지금 여기 안에서 식물을 지금 방 2개에 식물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에 보이는 곳에는 상추 이런 공기 정화에 도움되는 어떤 식물들을 키우고 있고, 쪽파, 양파, 파슬리, 화분, 국화꽃꽂이 한 거, 샐러리, 이런 종류들이 이 앞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오색고추, 옥천행두, 이런 종류들을 지금 스테비아 앞에서 관리가 되고 있고요. 저 방 하나 따로에는 3가지, 옥천행두하고 스테비아하고 오색고추하고가 다른 방 하나에는 또 이런 공간을 햇볕이 조금씩 들어오는 공간에다가 공기도 소통되고 창문을 열어서 공기 소통이 돼야만이 이게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는 것이죠. 햇볕이 또 하루에 계속 햇볕이 들어오면 남양 방향 같은 경우는 집이 남양 같으면은 하루 종일 햇볕이 들어오는데, 동쪽이나 서쪽을 보고 창문이 돼가 있는 쪽은 반나절만 이렇게 햇빛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동쪽은 해가 뜰 때 해가 좀 들어올 것이고, 서쪽은 해가 빠질 때 오후 돼가지고 해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지금 보이는 곳이 서쪽 방향인데요. 또 앞쪽에 큰 건물이 가리켜가지고, 지금 요즘 겨울 같은 경우는 오후 4시가 안 돼서 햇볕이 건물에 가려가지고 햇빛이 안 보입니다. 그럼 겨울철에 햇볕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길어야 3시간,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인데, 이 일조량이 식물에게는 좀 부족하죠. 그래서 일조량에 좀 도움되는 그런 제품들을 이제 연면살포를 해주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문을 열어가지고 공기 소통이 되도록 해줘야 되고, 춥다고 창문을 계속 닫아 놓으면은 식물에게는 아주 나쁜 영향이 오죠. 그래서 제가 생활하는 공간은 저 다른 방에서 온도에 맞춰가지고 생활하고 있고요. 여기는 오늘 이제 조금 온도를 높여가지고 실내 온도가 이렇게 20도가 현재 21도가 좀 안 됐죠. 근데 이게 지금 어제는 19도, 그저께는 18도, 17도까지 이렇게 내려가서 좋은 좀
좋은 기온에 이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식물들이.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이제 좀 그 버섯 같은 경우는 지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현재 시간이 4시 37분을 가리키고 있네요. 오늘 목요일이고. 그래서 여기 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려면은 일단 햇볕도 일조량도 어느 정도 들어야 되고, 실내에서 이제 재배할 경우에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바깥에는 햇볕이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실내에서 키운 경우를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햇볕이 하루에 아무리 안 들어와도 2-3시간은 들어와야 되고, 또 통풍이 돼야 되고요. 공기가 순환이 돼야 되고, 그 다음 이제 물 관리가 가장 다 중요 안 한 부분이 없습니다만, 특히 물 관리가 실내에서는 매우 중요하죠. 실내에서 키우다 보면은 위에 흙은 마른데, 위에 흙만 마른 걸 보고 계속 물을 주면은 중간 밑으로, 화분의 중간 밑으로 아래로 내려가면은 물이 많이 고여져 가지고 식물의 뿌리들이 상하게 돼버리죠. 썩어버리고 잘 크던 식물들이 고사를 하고 죽는 원인이 대부분 물 관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식물들이 고사를 하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도시민들이 좀 더 눈여겨보시고, 이렇게 경험이 많은 분들은 벌써 식물의 그 어떤 잎 형태만 보더라도, 이것이 물이 필요로 하거나 물이 과하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제까지 도달하려면은 항상 경험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수분이 있다 없다, 부족되다 많다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수분 측정할 수 있는 걸 갖다가 흙에다 꽂아놓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도 정확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젓가락 이상, 볼펜 이상 정도 되는 크기의 어떤 나무를 화분 길이에 따라 가지고 좀 길면 좋겠죠. 이렇게 옆으로 흙을 찔러 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공간을 조금 이렇게 넓혀 봤을 때 부러지지 않는 그런 기구를 이용해 가지고 꽂아 가지고 이렇게 안으로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은 위에 어느 부분은 이렇게 흙이 말랐는 걸 보이고, 속에는 수분이 많음을 찔러보면 벌써 눈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확인해 가지고 물 주는 양과 시간과 어떤 이런 것을 잘 조정을 하면서 식물을 키워야만이 건강하게 키울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일단은 그렇게 수분하고 공기하고 햇볕하고 이렇게 세 박자를 잘 맞추고 나서, 그러면 이제 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우는데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생이 장애에 되는 어떤 식물에 필요한 16가지 원소를 이제 옆면살포를 하거나 물을 줄 때 뭐 관주를 한다든지 어떤 이런 형태로 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또 실내를 할지라도 병이 발생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병이 발생될 수 있는 거는 방안이기 때문에 화학적 농약은 사용을 가능한 금해야 되겠죠. 왜냐하면은 살균제를 할지라도 살충제는 더욱더 화학 농약은 사용을 해서도 안 되고요. 실내이기 때문에. 그래서 친환경적인 어떤 그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병에 대한 곰팡이균을 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사실상 화학 농약처럼 그렇게 효능이 팍팍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꾸준하게 생이장애에 관한 16가지 원소를 잘 투여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은 농약을 줄여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큰 농업을 할 때도 제가 농업을 2016년부터 친환경 농업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 농업을 마무리를 하고 2018년도부터는 농업을 이제 정의를 했는데요. 정의를 하고 지금 도시에서 이렇게 텃밭 농사 경험을 가지고 소일거리로 화분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봄부터 모종을 키워서 화분을 만들어서 판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는 지금 식물을 키우는데 살균제를 사용하는 것은 뭐 몇 가지 중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부분은, 제가 친환경 농업을 크게 할 때도 프로폴리스와 CLO2 이산화염소계 산소계라는 이 제품을 수입된 제품을
물탱크 소독제로도 하고 살균제로도 사용하고 농업의 그 병해 농약으로 그 친환경 농약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 도예지에서도 그 이렇게 접목을 했어요. 그 살균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CLO2라는 이 제품인데요. 이게 EU 쪽에서 이렇게 그 수입된 제품인데, 이게 우선은 그 농약으로 등록이 돼서 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 뭐 음식을 해먹는 데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악취가 난다든지 어떤 이런 쪽에 이제 그런 소독제와 살균제로서 사용을 하는데, 그 세계 보건기구에서 그 안전하게 식품 첨가물로까지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한 제품이기 때문에요. 또 물탱크의 소독제, 물탱크에 우리 그 식수의 물탱크에 소독제로 사용을 한다면은 안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식물의 병해 농약으로 사용을 해도 살균제로 사용을 해도 무방하다는 거죠. 아무런 그 농약 성분 검출이 안 되고 안전한 거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건 농약은 아닙니다. 살균 소독제로 이렇게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에는 현재 이제 이게 CLO2 이산화염수의 산소계와 그 이런 것이 액상물로 그 제품화가 된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이것이 그 생산해 가지고 그 유효 기간이 짧아요. 그래서 그 제때 생산해 가지고 이렇게 저장해 놓고 사용하기에는 유효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좀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용 소독제로 이렇게 살균제를 사용하려면. 그래서 이건 알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봉지 개봉만 하지 않으면은 알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g씩 그 대가 있어 가지고 알을 가지고 물에다 투여시켜서 사용하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걸 그 물탱크 특기 소독, 그 농수용으로 농사를 많이 진 분들은 물탱크에다 물을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지하수를 뿜어 올려 가지고 아니면은 가정수를 받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 물탱크에다 저장을 해서 그 내가 물을 사용할 곳으로 라인을 통해 가지고 보내 가지고 이제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이제 매년 물탱크에 그 물이 저장되고 또 물 라인을 통해 가고 밭에는 그 점정 라인을 통해 가지고 물이 그 나가는 중에는 물때라는 거하고 물청때라 그러죠. 물때 이런 것들이 이제 끼면서 녹조 이런 것들이 끼면서 그 나쁜 병균을 유발시킬 수가 그 잠재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하고 소독을 게을리하는 농가들이 대부분 다 많아요. 그걸 어떻게 소독을 할 것인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들은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가림 하우스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 보면은 잘 크다가도 그 토마토라든지 어떤 걸 심어놓고 특히 열매를 맺는 어떤 이런 식물들 그 심어놓고 그 잘 크다가 청고병이 온다든지 어떤 그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고사를 하는 원인이 대부분의 병이 토양에서 잠재해 있던 병균으로 인해 가지고 고사하는 것도 프로테이즈가 있지만, 대부분 물 라인을 통해 가지고 잠재되어 있던 그런 병균이 그 이렇게 있다가 물로 밀어 넣어 가지고 물이 그 작물에 이제 투여시켰을 때 나쁜 그런 유해 물질이 이제 투여되다 보니까 식물들이 병들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지하수는 어떻습니까? 지하수를 우리가 뿜어 올려 가지고 물탱크에다 저장했다가 바로 보내 가지고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하수에는 우리 식물에게 아주 나쁜 그 바로 직접적으로 닿으면은 안 좋은 물질들이 거기 지하수에는 있단 말입니다. 철분이라든지 그런 안 좋은 것들을 그걸 중화를 시켜 가지고 그 물을 들여 보내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 농가들은 그런 정보들을 게을리해 가지고 모르고 해서 그냥 지하수 뿜어 올렸는 것을 사용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제가 인사를 못해도 설명만 제가 쭉 드리고 있는데요.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게요. 그래서 그 물 라인을 소독을 그 시키고 물탱크를 소독시킬 수 있는 게 이게 강력한 이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는 분명히 그 물로 되고 액상으로 된 것만 지금 생산되고 있다 했죠. 그래서 이게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여러 우리나라에는 돌아가지고 식품 원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까지도 등록이 됐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안전한 제품이기 때문에 농업용으로도 살균제로 이렇게 병의 예방약으로 사용해도 된다라는 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에 제가 시간을 내서 이 제품에 대해 가지고 한번 라이브 방송을 횟수로 몇 회를 나눠 가지고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 이 CLO2가 이런 살균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렇게 이 생산한 수입국에서 만든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해놓은 건데, 이런 자료들은 저희 인터넷에 보면은 좀 이와 비슷한 것들이 아마 이런 자료들을 이용해서 하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공부를 좀 하시면 되는데요. 특히 저희 포스트푸드 케어 검색으로 하든지 아니면 특구농원, 특구TV 세상 사는 이야기, 네이버 블로그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유튜브, 틱톡 이 세 군데의 플랫폼에 이런 정보 자료들을 이렇게 올려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정보들을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씩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식물을 또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중에 실내에서 텃밭에도 문좀 많은 식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재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영양제라 그러죠. 영양제 속에는 여러 가지 규산도 있고 칼슘도 있고 그런 16가지 원소를 뿌려가지고 토양에다가 섞어서 이제 이렇게 농사를 짓는데 이 화분 농업은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은 화분에 이런 이건 저면 관수 화분인데요. 이렇게 속에는 뿌리에 흙을 담아가지고 이건 지금 샐러리인데 샐러리를 올 봄에 심어가지고 계속 잎 따기를 해가지고 좀 자라면 잎을 따고 해서 한 이만큼 자랐는데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수확이 되네요. 아주 재배하기 좀 쉬운 그런 작물입니다. 샐러리가. 파슬리는 제가 여름에 재배를 하다가 고온기로 인해서 실패를 하고 말았는데 겨울철에는 파슬리가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뿌리가 이렇게 흰 색상이 나오면서 뿌리가 아래로 뻗어야만이 식물이 건강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화분에 옆으로 구멍이 안 나가 있고 밑에만 있고 해도 뿌리가 나오긴 나오는데요. 뿌리가 이거 많이 나오도록 때가 있잖아요. 이 화분이 전체 돌아가면서 이렇게 식물이 밑으로 뿌리가 뻗어야만이 되는데 뿌리를 못 뻗으면 이 속에서 뱅뱅 돌리잖아요. 이 속에서 뱅뱅 뿌리가 돌리면은 뿌리는 병이 들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옆으로 이렇게 구멍이 나가 있는 화분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는 물을 이래 담아가지고 물량을 보면서 계속 물을 담아 놓는 것이 아니고 이 식물의 건강 상태를 보면서 한번 며칠씩은 바짝 말렸다가 식물이 시드리하게 잎이 축 처져가지고 시들해질 때까지 물을 안 주는 겁니다. 물 공급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식물은 계속 수분이 가가 있으면 처음에는 보기는 좋아요. 푸른 색상이 나면서 처음엔 좋은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은 병이 들죠. 물이 수분 과다가 되면은. 그래서 수분 과다를 막기 위해서는 항상 위에 흙이 좀 마르도록 하고 물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잎이 시들해가지고 좀 처지고 나 물 좀 주세요. 물 좀 줘 하고 하는 그런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그때 이제 물을 공급을 해주면은 이놈들 좋아라 하죠. 목이 말라 있다가 물 마시면은 사람들도 좋잖아요. 똑같아요. 식물들도 계속 물을 주면 배가 불러가지고 이놈들이 아주 게을러져서 성장하는데 병도 들고 그래요.
그래서 물 관리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물 표시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도 보이는 것인데, 이게 안쪽에서 이제 흙물이 내려가서 지저분하면 한 번씩 닦아버리고, 이 안에 수세미로 닦아버리고 하면 물을 잘 확인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하는데, 아까는 그게 좀 소형 저면 관수 화분인데, 요거는 좀 그 위에 한 단계 더 큰 화분입니다. 이렇게 물을 흡수하는 저면 관수 화분회가 지금 보이시죠? 그러면 이게 좀 더 큰 화분인데, 이런 화분에다가 식물을 키우게 되면은 유리하죠. 밑에 쪽에만 이렇게 저게 구멍이 나 있는 것보다, 이거는 옆으로 돌아가면서 나가 있고, 밑에는 이게 없어요. 이거는 심지만 밑에 물을 올리는 심지만 있고, 그래서 여기다가 흙을 담아가지고, 요거는 흙을 여기까지만 타고, 여기는 물을 붓는 공간인데, 저는 이 공간 여기까지 꼭대까지 이걸 막아버리고 흙을 더 많이 채워요. 그냥 물을 줄 때 들고 물을 부으면 되니까. 굳이 여기 물을 안 줘도, 이걸 통해가 안 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공간을 부직포나 다른 흙이 안 흐르지 않고 여기까지 공간을 채우면은 흙이 많이 더 담기죠. 흙이 많아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가 있습니다. 흙이 작으면은 건강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 영양분 공급은 비료를 녹여놨다가 주든지, 아니면은 알비료를 이런 공간에다 알비료를 줄 경우에는 위에다 주는 것이 아니고, 볼펜이나 어떤 이런 걸 짝대기로 이 구멍을 최대한 이 뿌리와 멀리 이 가쪽에 이쪽에다가 구멍을 찔러가지고 구멍을 약간 내서 알비료를 이제 차숟가락, 작은 숟가락 한 반 스푼 이하 정도로 작게, 욕심내가 많이 주면 이 뿌리 쪽으로 문제가 되니까요. 그래서 알비료를 저 밑에 쪽에를 넣어주면은 식물에게 물을 위에 수분을 공급받아 들어가 비료를 녹아가지고 자동적으로 비료 영양 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비료만 주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가루도 대가 있는 것이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알로 대가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같은 방법으로 찔러가지고 넣어주면은, 이 식물을 건강하게 키운다. 이 연면살포를 간혹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만은, 연면살포로 해서 영양제를 키우게 되면, 이 식물을 키우게 되면은, 위에 잎만 무성하게 자꾸 자라고, 뿌리 쪽하고는,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비료는 밑에서부터, 뿌리 쪽에서부터 타고 올라오면서 영양이 공급되도록 만들어줘야만이 식물이 건강하게 큰다는 거. 위에서 영양제를, 비료물이나 이런 거, 위에 쪽에서 연면살포를 하면, 위에 잎만 자꾸 무성해지잖아요. 건강하지는 못해요. 그런 방법으로는 저는 절대 위쪽에서 비료 성분을 위쪽에만 주지를 않습니다. 큰 농사를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16가지 원소는 연면살포를 하죠. 16가지 원소는 이제 칼슘이나 미네랄이라든지 어떤 그런 성분들을, 이제 규산 같은 어떤 그런 성분들을 연면살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여기 버섯 키우기 물을 뿌리는 거는 안 보여드렸는데요. 물 뿌리는 이렇게 물 뿌리개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하루에 한 5회 정도 이렇게 물을 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쭉 해가지고 또 뿌려주면 돼요. 자, 이런 방법으로 뿌려주면 된다는 거 아시고, 또 화분 하나 더 소개. 아까는 저면 관수 화분을 소개시켰는데, 이번에는 측면 수은구멍이 있는 통기성이 좋은 화분. 이런 화분을 지금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이런 화분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대부분 보기 좋은 사기, 토기, 어떤 이런 화분을만 사용하시는 거라고 합니다. 저는 보기에 좋은 것만 이렇게 선호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렇게 식물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통기성이 좋은 그런 화분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이 화분이 측면에 숨구멍이 있다는 것은 이 옆에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12곳이 구멍이 이렇게 나가 있습니다. 숨구멍이. 그러다 보니까 이곳을 통해가 식물이 공기가 소통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식물의 뿌리에 이렇게 공기 소통이 되면은 물이 조금 수분이 많아도 빨리 건조가 될 것이고,
그 뿌리에 영양을 그 병금이나 물러짐 이런 것들을 예방이 많이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대부분 화분들은 밑에 이제 이렇게 구멍만 나가 있는데요. 이렇게만 되어 있지 않고 여기는 측면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식물이 크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속에는 이렇게 얼금얼금한 구멍이 났어요. 뿌리가 잘 내려가게끔 흙은 잘 안 빠지고 이보다 구멍이 좀 더 넓어도 상관없어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놨는데요. 저는 이보다 더 넓은 걸 사용을 합니다. 흙이 일단 밑으로 잘 안 빠지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이거 안 해도 무방을 합니다. 물이 주면은 처음에는 흙이 조금 빠지다가 물이 들어가고 하면은 이게 흙이 단단해지면서 흙이 밑으로 잘 안 내려가져요. 그래서 저는 이거 주로 사용을 안 합니다만은 혹시라도 처음에 흙이 밑으로 흐를까 걱정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밑에 넣어가지고 하시면 된다는 거. 그리고 식물을 또 건강하게 키우는 데는 여러 가지 16가지 원소라는 게 제가 투여돼야 된다잖아요. 관주를 하든 연면살포를 하든 어떤 시기든 투여를 시켜야 되는데 식물이 심어가지고 성장시키고 수확해가지고 또 마무리될 때까지 이 병이 있거나 없거나 식물에게 관리를 일주일에서 2주 사이에 꼭 한 번은 병이 있든 없든 예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병의 충이 예방이 되는 것이죠. 해충도 마찬가지예요. 해충이 눈에 안 보이는 데 해서 계속 놔둬버리면 어느 순간에 해충이 진딧물에서부터 여러 가지가 발생이 돼가지고 늦게는 성충이 돼가지고 어지간한 농약으로는 성충을 잡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미리부터 작았을 때부터 이제 예방이 돼야 된다는 거. 병의 충은 다 예방 위주의 이제 관리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규산이라는 것은 대부분 사람들은 벼에만 사용되는 그런 성분인 줄만 알아요. 근데 이거는 모든 식물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등록은 현재 유기농업 자재에 이제 등록을 해서 도복에 사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벼가 이제 우짜람에 방지가 되는 그런 쪽에 사용되는데 일반 채수류나 열매 과일 나무에도 이렇게 규산을 사용하면은 빳빳하게 여기 말 그대로 빳빳하게 성장시키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은 칼슘은 주로 만드는 원료가 석회잖아요. 석회는 우리가 어떻게 배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여름철 고온기 때 석회 성분은 작물의 이동이 흡수가 잘 안 된다 하잖아요. 이동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일찍이부터 밭에다가 이제 석회를 뿌리고 식물에게 이제 흡수가 잘 되게끔 이렇게 하는데, 근데 이제 밑에만 토양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연중 계속 수확 마무리 될 때까지 칼슘제를 흡수가 덜 되더라도 여름철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고가의 가격이 좀 많이 나가는 어떤 그런 성분을 성분을 가진 칼슘제를 사용하는데, 대부분 석회는 그런 이렇게 킬레이트로 되면은 킬레이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대부분 다 흡수가 좀 잘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이 칼슘은 대부분 다 석회를 가지고 만들어지죠. 석회를 가지고 만들어지는데 이건 수용성 칼슘제라 해서 이건 회사마다 이름들은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 같은 경우는 기억을 하시지 않아도 됩니다만은 저희가 사용되고 있는 이건 지금 우리 포항 지역의 중소기업에서 제품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그 회사가 자신 있게 만들어 가지고 하는 광물질로 이런 천연토 광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이 미네랄 성분이 이 속에는 많죠. 이걸 지금 액상으로도 만들어가 있고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토양에다가 이렇게 뿌려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품이 지금 이렇게 포항에 있는 진농산업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제품화돼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에게 좋은 제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찍부터 이 제품들을 농업에
활용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던 걸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유기농업 자재에 등록이 되었고요. 그래서 유기농업 자재 됐다면은 무농약 유기농업까지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작물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그다음 제가 이제 이 카메라를 좀 들고 구경시켜 드리는 시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카메라 좀 이동을 하겠습니다. 들고 좀 흔들리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자, 제가 여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송이맛, 식감 나는 표고버섯. 줄기는 송이맛이 나고, 표고버섯 갓은 표고버섯 맛 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구입처는 여기입니다. 네이버 쇼핑, 포스푸드 케어, 보는 재미 힐링, 문의. 요렇게 그 전화도 하고 싶은 분들은 저에게 전화 주세요. 요 번호입니다. 아까 그 CLO2 요걸 요렇게 저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설명을 다 드리기가 어려워서 올 봄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준비를 해 놨던 겁니다.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다. 자, 저희 이 국화꽃 이제 좋은 모습들은 이제 다 보여주고 이놈도 이제 일생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들어 가고 있는데요. 가을부터 오랜 시간 저에게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힐링을 준 국화꽃인데, 이게 제가 늘 소개해 드린 거는 꽃을 아름답다고 소개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걸 꽃꽂이를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겨울철에도 이게 그 뿌리가 내리는지 처음으로 올 봄에 이게 옆에 있는 이 국화꽃을 이런 방법으로 화분 하나에다가 꽃꽂이를 6개를 꼽았는데 이렇게 꽃이 피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줄기를 3개를 잘라 가지고 화분을 2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화분을 2개를 만들어 봤는데 잎이 이렇게 지금 화분 만든 지가 한 3, 4일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이제 잎이 좀 생기를 찾고 있는 걸 보면 뿌리가 내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희망을 가지고 한번 계속 이 모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슬리 올 봄에 2월 달에 모종을 키워가지고 5월 달에 토마토 심을 때 토마토 사이에 2포기, 3포기 사이에 심어가지고 공용식물로 키운 뿌리를 캐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저희 형님 집에서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화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화분을 다 만들어 나중에 키워지면은 이걸 지금 포스푸드 케어 상품으로 지금 소개를 할까 해서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이놈들이 지금 벌써 이렇게 생기를 많이 찾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아파트에 살지만 또 요 속에 또 아파트형 스티로폼 박스 하나에 90개 이하. 요거는 대파 지난 이보다 조금 박스 좀 큰 스티로폼 박스에 90개를 구멍을 뚫어 가지고 대파를 심었던데요. 원래는 그보다 좀 작은 스티로폼 박스에 쪽판단을 여기에 다 숨겨져 있습니다. 약 6, 70개가 됩니다. 그리고 요건 가운데 물 공급하는 물통. 지금 며칠째 물을 공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물을 한 번씩 주고 놓은 이 성분에다가 제가 여기다가 흙을 만들 때 좀 퇴비화가 된 걸 좀 많이 섞었더니 이렇게 흙이 새카맣습니다. 그래서 물을 주면 밑에 거름기가 있는 그런 물기가 밑으로 흘러가지고 좀 보기에 좀 안 좋습니다. 이제 딱 물이 다 빠진 것 같아요. 요건 스테비아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이 스테비아를 올 여름에 키워가지고 계속 화분으로 이렇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판매를 했었는데 이 스테비아는 잘 아다시피 잎을 따거나 줄기를 끊어가지고 먹거리로 설탕 대용으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특히 그 농촌에 농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이 스테비아를 그 일반 밭에 그냥 그 파종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물게 심어서 이걸 어느 정도 크면 자라면은 중간에 낫으로 베어가지고 이 추출물, 그러니까 발효를 시켜가지고 발효 추출물을 얻어내가지고 식물에다가 뿌리면은 식물의 당도가 많이 이렇게 좀 상승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정보들도 알고 계셨다가 활용해 보세요. 저는 이걸 그 화분을 팔고 좀 남는 것은 제가 저거를 했습니다. 그 커피 끓여 먹을 때 활용하기도 하고 식물에 그 영양제로도 사용을 하고 또 음식 만들 때에 설탕 대용으로도 사용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상추가 이렇게 쭉 많이 좀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희 여기 아까 3층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화단인데 여기는 원래 그 물통, 그러니까 방 안에서 물호수를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 물을 받아 가지고 여름에는 물을 많이 먹잖아요, 작물에. 그래서 이 방 두 개가 앞쪽이 전부 다 화단입니다. 화단으로 돼 가지고 하루 종일 햇볕이 중에서 많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철 이런 채소들을 키워내기가 쉬웠습니다. 햇볕이 강하면은 그 식물 키우기가 힘들잖아요. 어렵고 여름에 고운 게 다 죽어버리죠. 그래서 옥천앵두, 이게 예루살렘 체리라고도 합니다. 이 앵두는 그 식용은 안 되고요. 보기에 정말 좋아요. 앵두가 이게 꽃이 피고 해서 이제 꽃 좀 다 져버리고 겨울철에 이놈들도 휴면 기간이 있는가 봐요. 꽃이 피었는데 열매를 안 맺었어요. 열매를 계속 주야장창 이렇게 열리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처음으로 이렇게 키워봤고요. 그 금전수, 돈 들어오는 식물을 해가지고 이렇게 있다는 것도 소개해드리려고 제가 이 행운목, 이런 것은 키우기가 쉬워가지고 집에서 한번 여러분들도 이런 식물들을 찾아가지고 한번 키워보세요. 이게 오색빛깔 나는 화초고추. 이놈도 이제 휴면을 하는데 고추가 달렸던 요 하나가 그 빨갛게 익어가지고 시들었는데요. 이렇게 잎들도 이제 마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잎이 싱싱하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또 내년 봄까지 이렇게 생명만 붙어 있다가 아마 새로운 삭이 이렇게 돋아날 것 같습니다. 이게 화초고추라고도 하고 오색고추라고도 합니다. 중국에서는 이 고추 사천 요리에 하는데 매워가지고 사천 요리에 활용을 한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식물도 공기 정화용으로 참 좋은 식물인데요. 관리하기가 참 좋아요. 자, 여기 샐러리가 이렇게 몇 개가 자라고 있고요. 봄부터 키운 샐러리. 그 파슬리가 뽀글형이 있고 이탈리안 파슬리 씨앗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두 가지가 심겨져 가지고 되고 있는데 이 뽀글형은 이제 장식용도 되고 식용도 되고 그 파슬리의 효능은 여러분들이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제가 일일이 다 그 어디에 좋다라고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 파슬리를 우리 한식 요리에 다 이렇게 활용을 해서 먹습니다. 이게 비타민 A부터 C, D, E까지가 있는 게 이 파슬리인데 참 보고 파슬리가요 약초와 같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는 이게 약으로 쓰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슬리를 여러분들도 재배를 하시거나 해서 이렇게 늘 가깝게 해놓고 많이 활용을 해봤어요. 저희는 지금 그 김장할 때도 파슬리 김장을 합니다. 이걸 넣으면은 젓갈하고 들어가는데 잡냄새를 많이 잡아줍니다. 청페페 이것도 공기 정화로 참 좋은데 관리하기가 쉬워요. 이건 필리아 페페 로미오이데스, 이름이 깁니다. 동전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돈나무라고도 하고 실내 공기 정화. 이렇게 위에 동전잎처럼 한때 이 식물은 고가로 이렇게 가격이 비싸게 이렇게 판매가 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매우 값싸게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 이 실내 공간에 햇볕이 들어오는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 텃밭 농장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공간을 만들어 놓고 화분을 직접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화분 관리를 해보면은 일단
정서적으로가 좋습니다. 정서적으로가 좋기 때문에 우리 그 모든 생활에 참 아무리 빡빡하게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들 살아가지만 이런 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여유가 없다 하더라도 내 마음 먹기에 달렸어요. 이런 식물하고 가깝게 하면 아이들이 있는 집들은 아이들에게도 정서적으로 교육에도 정말 인성교육에 좋아요. 꼭 어떻게 인성교육이라는 것이 부모가 어떻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 부모가 이렇게 하는 모습을 아이들에게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인성교육이 되곤 하죠. 부모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뭐 숙제만 해 공부만 해 이런 게 요즘 세대들의 대부분인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식물을 키우면서 한 개라도 하나라도 놓고 관리하기가 좋은 것들을 하나씩 마련해 놓고요. 그 식물 관리를 통해 가지고 부모하고 같이 마음을 하면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매우 좋게 자랍니다. 아이들 키울 때 정말 그 인성 교육이 그 학교에서 가르치는 학교 공부보다 더 많이 이렇게 배우게 해야 됩니다. 그걸 못 가르치면 아이들은요 모두가 거의가 자기밖에 모르고 주변 사람들 모르고요. 친구들하고 또 유대관계도 안 좋아지고 여러 가지가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인성교육을 꼭 중요하게 가르쳐야 되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은 학교 한문 공부나 어떤 이런 공부는 못 가르치더라도 인성교육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쳐가지고 옛날 자란 우리 세대들은 우리 윗대 조상님들은 다들 선하고 남들에게 배려하고 하는 마음들이 많았던 거는 인성교육이 잘 받아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걸 잘 이해하시고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이 될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을 키우고 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좋은 말 많이 하고 나쁜 말은 가능한 줄이고 화내는 일 줄이고 가족들과 항상 우는 얼굴 또 주변 분들과 웃는 얼굴로 이렇게 생활한다면요 내 스스로가 행복이 되고 힐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저희 포스푸드 케어 방송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남은 시간도 하루 즐겁고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라이브 방송 여기서 종료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세요.